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둔 한국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네, 관련 소식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앞서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는데 이게 일본이 쌀을 내주고 자동차를 지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사실 좀 생각보다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호 관세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춘 데다가요. 예. 그동안에 미국이 일관되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품목별 관세, 특히 자동차에 부과됐던 품목별 관세도 절반인 12.5%까지 낮춰서 기존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더하면 총 15% 수준까지 낮췄거든요. 그런데 네. 이 자동차가 일본의 미국에 대한 주력 수출품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는 게 급선무였고요.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쌀 수입 물량을 갖다가 늘리는, 그런데 그것도 그동안에 저관세로 수입을 하는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인 77만 톤 범위 내에서 미국산의 비중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협의를 했다라고 해서 쌀을 내주고 자동차를 지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대미 투자액 1,000억 달러를 직접 상향해서 수정한 듯한 사진이 공개돼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여기 사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이 공식 협상과 별개로 이 트럼프가 즉석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를 확대해서 보면 4,000억 달러가 X 표시가 돼 있고 5,000억 달러죠. 예. 이게 지금 수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사업가 출신이어서 그 거래 기술에 능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 기질을 보여주고요. 또한 또 방송 출연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 쇼맨십 기질도 있어가지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퍼포먼스 일종으로 보여준 계산된 것으로 사진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사진에서 보인 것처럼 4천억 달러로 인쇄돼 있는 대미 투자 금액을 갖다가 5천억으로 고쳐 쓴 다음에 또 발표할 때는 5,500억 달러로 500억 달러를 추가해서 효과를 극대화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익 배당도 이 투자에 대한 이익 배당도 50%에서 90%로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간다. 그다음에 관세도 10%에서 15%로 바꿔서 얘기를 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극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에게도 이제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런데 일본이 자동차 품목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서 우리 정부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 한국에 일본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동일한 품목을 가지고 수출을 경쟁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예. 일본이 이번에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내므로써 우리 협상단의 그 부담은 상당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도요타 그룹의 자동차가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20%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요. 여기에는 고가의 픽업 트럭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외하면 두 브랜드 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 만약에 우리는 지금 예고된 25% 품목별 관세 부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면 관세가 10%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대차의 미국 내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요. 문제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에서 현지 생산 비율도 우리보다 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로 자동차 수출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기존에 적용됐던 50%가 유지가 됐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하하지 못하면 지금 미국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그 일본의 철강 관세 같은 경우는 품목별 관세 50%에서 인하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도 이것을 인하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일본과 우리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4위인 일본 제철이 미국의 US 스틸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US 스틸이 지난해 기준으로 1,418
18만 톤의 그 조강 생산량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국 내 현지 생산 시설을 갖다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포스코와 함께 추진 중인데 2029년에 완성이 된다 보니까 예. 만약에 이 관세 50% 관세가 유지되면 일본에 비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의 경쟁력은 상당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철강업계에서는 관세율을 25%까지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EU의 협상도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철강의 품목별 관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현지 시간 내일 진행되는 한미 2+2 통상협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가 일본처럼 뭐 쌀과 소고기 같은 좀 상당히 민감한 품목이잖아요.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양보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 소고기, 쌀 이런 부분은 미국이 일본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금 무역 협정을 타결한 모든 나라들에게 꾸준히 개방을 요구했던 품목입니다. 네. 이것은 자신들의 주력 비교 우위가 있는 주력 생산 품목인 농산품의 수출을 늘려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이제 농업 기반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요.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소고기 수입이랑 쌀 수입을 막겠다라고 하면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더 높게 맞을 수가 있어서 국익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개방에 동의하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또 다른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압박은 이번에 일본도 참여하기로 동의했다라고 예. 선언을 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투자 사업으로서 미국 내 기업들도 사실 개발을 포기했던 건데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투자금을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아서 신중하게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